자, 그러면 오늘 시장 거의 뭐 코스피도 한 2% 그리고 2%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이 2.5%. 야, 정말 오랜만에 또 세게 한번 달렸던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분 좋은 상승. 오늘 시장 어떻게 좀 괜찮았죠? 뭐 장 분위기도 저 사무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외근이어서 사무실 분위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외근이셨어요 또 오늘? 근데 여튼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더 빠질 것처럼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어제하고 전혀 딴판에 시장이 열렸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16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침 출발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일부 제외하고는 사실 기관 외국인 양시장 현물 매도로 출발하면서 네. 약간 갭 상승 이후에 또 파는 건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의 출발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또 경기 연착륙 기대를 반영했다 이렇게 시장은 이제 분석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 이야기도 참 재밌는 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매 판매가 좋았다면은 역시 이제 경제가 강한가? 뭐 그래서 소프트 랜딩 아니면 일부에서는 노 랜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 이 이슈는 또다시 이제 긴축에 대한 강화 우려도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에서 미국의 1분기 연율화 성장률을 전망치를 이제 냈는데, 역시 이것도 2.2% 플러스에서 2.4% 플러스로 이제 상향 조정을 또 한 것이 경제에 대한 약간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불어넣어준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에 반응을 했는데, 최근에 매도했던 것을 대부분 또 외국인들은 청산하면서 이렇게 네. 다시 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1조 4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융투자의 매수 차익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매수에 유입되면서 외국인도 제한적이나마 또 코스피를 장중 순매수 전환세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유통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보험이나 통신 등의 경기 방어업종 약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등 시총 상위주가 집중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 반등에 기여를 했고요. 4대 금융지주는 말씀드렸던 뭐 상대적 약세 있었고, 삼성물산도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유통업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연착륙 기대에 뭐 위험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뭐 코스피 대비로도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인 이슈 때문에 뭐 게임주들도 급등세를 보였고, 일부 2차 전지 또다시 급등세를 또다시 2차 나타냈습니다. 전지. 소재주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을 네. 보였고, 다만 이제 2월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수 2,480포인트 언저리가 올라가면 항상 이게 좀 약간 저항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거기를 몇 번이나 좀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사실은 추후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이제 선별적인 매매였지만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화학 등을 매수했고, 최근 규제 이슈가 부각된 뭐 금융이나 통신 등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통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수를 보였는데, 코스닥에서는 엔터를 제외한 대부분 또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들은 뭐 기관과 같이 IT, 소프트웨어, 특히 게임 업종을 동시에 집중 매수를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근데 뭐 한국만 이랬던 게 아니라 뭐 전일 또 하락세를 보였던 대만하고 홍콩 같은 경우도 상승이 오늘과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좀 비슷하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288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은 약간 뭐 이렇게 빠지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1280원 초반대에서 보합권 언저리에서 유지가 됐고요. 말씀하셨던 2차 전지나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LG화학은 장중 8%대 급등세까지 보였고요. LG 화학이 그렇죠. 예. 그리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 급등세를 또 보였습니다. 이 운수장비 경우에는 현대기아의 완성차 기업 강세가 뚜렷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셀업체와 더불어서 반도체도 상승세를 기록했고, 전기전자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디지털 컨텐츠나 IT 소프트웨어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말씀하셨던 뭐 코인원 관련된 위믹스 이슈가 또 생기면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고, 윌메이드맥스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상당히 좀 튀는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윌메이드맥스가 정프로가 아마 갖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드는데 말이지요. 어느 계좌에 있는지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안 판 것 같아요. 계좌가 근데 여러 개이신가요? 4개. 4개. 네. 네. 각 계좌마다 한 열 몇 개씩 막 들어있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말이지요. 어떤 섹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오늘은 좀 뭐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관련 가격 급등, 그다음에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 소식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북한 해킹 조직도 뭐 탈취 자금 동결이나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재 등의 악재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위험 선호 심리도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가상화폐 가격도 최근에 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그룹의 강세에는 위메이드가 원화 거래소에 위믹스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급등세가 나타났고 거의 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시장에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작 관련된 부분도 미르엠인가요? 뭐 그것도 최근에 조금 이제 뭐 동접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아무튼 2분기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형성이 되면서 위메이드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다는 점 이 부분도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이 얘기는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코인 관련된 또 상승에 따라 이런 이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 화학이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난 31일 날 에코프로 EM과 약 428억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71억 규모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원료인 황산 코발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이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의 조인트 벤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양극재 공장인 캠6에서 연산 3만 6천 톤 규모의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생산 중으로 알려 있고요. 준공 중인 캠7에서 이제 5만 4천 톤 정도의 양극재가 생산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 황산 코발트에서 매출 약 644억을 기록하면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56%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이슈가 또 되는 것 같고 코스모 화학은 현재 약 460억 정도 규모의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울산 공장 내에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또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1월 그러니까 한 뭐 1분기 그러니까 3월 정도에 유럽에 관련된 원자재법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지금 리사이클 재활용 관련된 폐배터리 이슈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IRA 법안과 더불어서 지금 유로판 IRA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이게 CRMA라고 불리는데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업체에게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유럽에서 직접적인 광물 채굴이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으로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 뭐 근거가 있거나 여러 가지 뭐 공장이 있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관련법 의회를 통과시키면서 확정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럽 쪽의 수요가 뭐 올라올 수 있는 2차 전지 쪽의 호재로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4월 미국으로 초청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된 것의 내용 중에 대통령실이 일론 머스크와 윤 대통령의 면담도 추진 중이라고 일단 기사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정말 이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가팩토리 한국의 건설 여부 관련도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또 기대감을 불어넣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된다고 보기가 뭐 당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게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코멘트가 또 이어지면서 관련된 기대감을 좀 높였다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미국서 모델 Y를 완판했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완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팔았다는 거죠. 예. 아니 계속 생산하고 계속 파는 거 아니에요? 완판이 뭐 근데 만들어 추가로 지금 거의 못 만들 정도라고 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모델 Y가 상당히 수요가 이제 미국 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이게 테슬라 모델 3인데 이게 중국 쪽에 테슬라 모델 3의 1월달 판매량입니다. 이게 보면은 색깔별로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월별로 이제 이렇게 판매 대수를 보이는 건데요. 1월
1월 달만 놓고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그게 보이시죠? 맨 12,600, 왼쪽에. 예, 맨 왼쪽 1월 달에 네. 12,659대 정도를 팔면서 21년도에 팔았던 오렌지 색깔 보이는 이 부분이 거의 근접하게 거의 그 올라왔다는 정도. 거죠. 네, 그래서 네. 1월 달 상당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중국 쪽이 좀 팔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그 로이터 통신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로이터 통신 쪽에서 이 테슬라의 상해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부 라인을 2월 말까지 또 가동 중단한다는 이슈가 또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출하량이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어제 많이 빠졌던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도 포드가 F150의 그 배터리 이슈에 대해서 다음 주 말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것이다 밝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체 진상 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는 뉘앙스의 느낌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제 많이 빠졌던 SK 이노베이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주었던 그런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참고로 참 그 찾았습니다. 윈메이드맥스 있는 계좌를. 좀 아까 찾아갔고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게 안타깝네요. 좀 아쉽습니다. 예. 그때 아마 별로 돈 없을 때 그냥 조금 쥐어짜서 산 모양입니다, 제가. 예. 아직 뭐 본전은 좀 안 됐고 한 6% 정도 더 상승하면 이제 본전에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혹시 필요하신 정보일까봐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네, 역시 비슷한 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도 오늘 좀 올랐는데요. 그 백악관이 미국 전역 고속도로를 따라서 설치하려는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50만 개를 모두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 관련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의 미국산 비중을 55% 이상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이야기인데 이 연방 고속도로국에 따르면 바이 아메리카 법에 근거해서 연방 자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 구매 지침에 따르면은 초당적 인프라법에서 전기차 충전에 배정한 75억 달러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전기차 충전소가 미국에서 반드시 제조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GM이라든지 SK 시그넷 등의 민간 기업의 충전사 관련된 투자를 또 촉진할 것을 보이고 있고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자사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들에게도 개방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전기차만 충전이 가능한 네. 약간 폐쇄형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 미국 행정부가 여러 브랜드 전기차가 사용 가능한 개방형 충전소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테슬라가 백악관 방침에 맞춰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테슬라는 24년 말까지 모든 호환 가능한 EV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7,500개에 달하는 자사의 슈퍼차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지면서 GM 같은 경우도 별도로 26년까지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에 최대 4만 개의 EV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포드도 2024년 1월까지 회사 대리점 1920곳에 DC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충전기 관련주가 좀 수혜를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몇 년 전부터 전기차가 시장에 뭐 대세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모르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예. 2차전지 업체 같은 경우 올해는 Q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증설 효과가 나오면서 네. 올해 Q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증가되는데 이 P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성, 영업이익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Q의 증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네, 수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1월 중순부터 오르면서 네. 같이 우리도 궤를 같이 하면서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항상 2차전지주가 어느 정도 오르면 네. 그 다음 단계로 폐배터리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래서 오늘도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29% 오르고 뭐 성일 하이텍 뭐 11% 오른 게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폐배터리부터 가는 거예요? 예. 그런 순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배터리 관련해서도 조금 더 뉴스가 있죠? 네, 사실 뭐 리튬 관련주도 이제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리튬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 움직임이 좀 그
그런 성격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언론에 따르면 리튬 플러스가 그 충남의 금산군 추부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1.4톤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부에서 이걸 많이 만들어요. 그쪽 금산군 쪽에 그걸 가지고 있다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부가 대해서 그 부추가 아니 깻잎 음. 깻잎이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추부 깻잎이 전국 생산량의 한 40% 이상을 지금 아마 담당할 겁니다. 저 금산은 또 뭐 인삼도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그쪽도? 금산 인삼. 그렇죠. 그렇죠. 예. 고려 인삼은 금산 인삼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난달 31일 600kg에 이어서 두 번째 출하를 했다고 네.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 뭐 이야기된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업체 관련된 제공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뭐 기대감을 사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리튬이 뭐 자동차 제조사들이나 그다음에 각국의 정부가 리튬 확보 때문에 되게 좀 예민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호주 신생 그 자원업체인 벌컨 에너지가 폭스바겐이나 르노 등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생산 목표를 또 60% 획득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리튬 확보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 플러스 관련된 언론 보도에 따라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이제 리튬 관련주로 좀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2000지 관련해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오늘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또 다음 섹터는요? 네, 오늘은 모처럼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자동차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국내 자동차 완성차 5개사, 그러니까 현대, 기아, 한국 GM, 쌍용차, 르노코리아까지 1월 국내 생산 국내 공장 생산 대수가 30만 6,336대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1월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휴업 일수가 작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만 생산 실적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알려졌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반도체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물량을 좀 더 출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1월 수출 실적도 20만 825대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제 단가가 높은 SUV 그리고 친환경차 등의 수출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아마 이익 OPM 마진도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수출 금액이 49억 8천만 달러로 1월 기준으로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관련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오늘 좋았다 볼 수 있는데 네. 예, 지금 삼성증권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발표해봤습니다만 좀 띄워주시면 미국의 현대기아 관련된 미국의 1월 판매입니다. 1월 판매. 그래서 빨갛게 이렇게 네모난 표시를 보시면은 2022년 1월 대비해서 23년 1월 달이 전년비 14.8%나 미국에서 일단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현대기아가. 네. 그래서 상당히 좀 1월 내 판매도 괜찮았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현대기아의 판매 포트폴리오인데 2015년 대비 2022년 올라오면서 대부분 내수도 좋았지만 북미나 유럽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북미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게 보이죠. 과거 한 5, 6년 이상 보면서 그때 대비로 봐서는 대부분 다 북미 쪽이 많이 늘어났고요. 유럽도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북미 쪽에 어떤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선진국 중심의 판매 포트폴리오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보이면서 다소 조금 이 시장에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역시 이제 AI 챗봇 열풍 속에 뭐 역시 이제 AI 반도체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반도체주도 오늘 뭐 긍정적인 흐름이 됐는데요. 역시 이제 GPU 등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적극 대응에 역시 나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챗GPT의 경우에 엔비디아의 GPU A100 1만 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A100에서는 SK 하이닉스의 3세대 HBM 이게 이제 고대역 메모리라고 들으죠. 이 HBM D램이 적용됐고 A100보다 최신 제품인 H100에도 SK 하이닉스 4세대 HBM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고무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초고대 AI 응용 확산의 필수 요소인 경량화 솔루션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관련 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또 나왔다 볼 수 있고요. 여기 따라서 뭐 정부 입장에서도 뭐 국산 AI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사피온 그리고 리벨리온과 협업하면서 AI 반도체 풀스택 완성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테크 업체들이 지금 이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 HSBC가 어떤 이야기를 또 한 것 같은데요. 챗GPT 1억 명의 유료 구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1억 명? 예.
이런 명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자체 분석 자료인데 네. 그 정도까지만 이게 올라가면 간다면 메모리 수요의 한 1에서 2% 정도의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챗GPT가 어느 정도 메모리 쪽에 뭐 반도체 쪽에 수급에 대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정말 1억 명의 유료 구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챗GPT가 갖고 온 이런 변화들이 반도체 쪽의 수급에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것을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전자신문에 대한 헤드라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전자신문 헤드라인을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DDR5 대량 출하 임박 이렇게 나와서 삼성과 SK 쪽에서 메모리 테스트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그 사파이어 레피지 관련된 부분은 5월 달에 아마 대량 양산한다 이야기가 또 줄지어 이어나왔고 외신 쪽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기대감이 좀 계속 있는 거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DDR5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DDR4와 이게 그 가격 차가 크게 안 나는 지금 상황까지 빠져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DDR5의 전환 수요도 조금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델 입장에서 지금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탑재한 델 파워 엣지 서버 신모델 13종을 또 공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를 탑재한 여러 가지 신모델들 계속 속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반도체 쪽의 이제 흐름들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특히 중소형주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설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주식 날아갈 때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기대들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투자할 때 이런 기대들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오버슈팅의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서 또 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연결되느냐. 그럼 지금 이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기대감이 있고 네. 특히 유로화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100만 명이라는 유로 가입자가 지금 챗GPT로 가입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로 가입자들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네.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투자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약간 이제 조금 뭐 올해 바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은 네네. 이제 향후에 좀 연두를 주고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반도체 수요가 이제 폭발했던 시기가 개인용 PC가 나왔을 때 게임용 개인용 개인용? PC, 예, 아. 나왔을 때 한참 옛날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한 15년 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두 단계를 거쳤고 향후에는 이 AI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 지금 15년 됐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온 지. 그래서 이 15년 주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릴지 안 끌어올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좀 기대감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용 PC로 한번 폭발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번 폭발했고 예. 이제 다시 AI로 폭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이제 15년 주기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예. 기대를 하고 계신데 예. 과연 그런지는 뭐 저희가 살펴봐야죠. 천천히. 자,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신작 기대감에 또 게임주가 올랐는데 어떨 때는 게임주가 또 안 좋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또 신작이 되고 나온다 그래서 또 기대감이 있다 그랬다. 사실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넥슨 같은 경우에 올해 신작 10종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신작들이 약간 기대감 숫자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NC소프트도 올해 상반기 최고 기대작인 스론 앤 리버티 이게 이제 TL이라 불리는데 출시를 앞두고 있고 연내 4종의 모바일 게임을 또 선보일 것으로 전해집니다. 넷마블도 지난해와 달리 이제 9종의 신작을 출시하면서 적자 탈출에 상당히 좀 안간힘을 쓸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해외 게임쇼에서 출품해서 화제를 모았던 뭐 여러 가지 뭐 PC라든지 콘솔 게임, 액션 RPG인 피의 거짓을 또 앞서온 네위즈도 올해 출시를 준비 중인 신작들이 9종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작품 수가 대부분 또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네. 그리고 컴투스도 올해 신작 게임인 10여 종을 선보일 예정인데 뭐 컴투스는 또 지분이 좀 있잖아요. SM 지분인가요? 뭐 일부 또 갖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유메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 출시한 미르 M이 글로벌 성과가 어느 정도 이제 동접자가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르익으면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기업인 로블록스가 밤사이에 26%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손실이 커졌지만은 분기 예약이 월가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지난 밤에 뉴욕 증시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로블록스 관련된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AR, VR 이런 이슈들이 좀 얘기가 되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 진짜 참 고생 많이 시켰죠. 게임주가. 네,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건 약간 편견일 수 있는데 하여튼 남성분들이 게임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막 탄력 받으면 또 한참 막 이렇게 굉장히 그 가파른 그래프를 또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쵸. 게임주들이. 예, 그리고 또 직접 내가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게임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이제 일종의 약간의 그 착각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게임주를 개인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난 한 1년 고생하셨죠. 많이 1년 더 하셨죠. 2021년 10월에서 11월 달에 네. 그때 게임주들이 많이 급등했고 그때가 또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기였는데 NFT 이런 거 예,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나는 코인을 활용한 메타버스 한다. 네, 그러면 네. 장중에서도 카카오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거 발표하면 8% 오르고 7% 오르고 막 그때였죠. 그리고 그 2021년 11월 때 보시면 나스닥이 거의 이제 고점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코인 관련주들이 엄청 좋은 다음에 네. 고점을 찍고 여태까지 빠진 거죠. 그렇죠. 예. 거의 진짜 어제까지 빠졌죠. 예. 예.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꽤 의미 있는 상승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래도 어지간한 분들은 플러스 권역인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워낙 많이 빠져갖고 자 게임주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네, 역시 메타버스나 AR, VR 관련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기업인 로블록스가 어쨌든 4분기 손실이 커졌지만 기대감 때문에 어제 급등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애플이 AR 혼합 현실 헤드셋 신제품을 오늘 6월에 열리는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선보일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대한 그 기사를 제가 따왔는데 좀 보여주시면 네. 원래 이제 당초 시장의 예상은 4월 정도 공개를 조금 더 기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 2달 정도 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도 보면 6월 달 정도로 약간 좀 밀린 듯한 푸시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좀 6월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신제품이 이제 공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해지는 모습입니다. 애플의 그 MR기 같은 경우에 아이폰의 3D 뷰의 느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진화된 화상 회의 기능이 킬러 기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M2 칩에 그다음 4K VR 디스플레이와 AR 기능을 위한 카메라들이 이제 굉장히 예상되고 있어서 카메라 기능도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애플이 발표한 건 아니죠? 그냥 시장.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냥 이렇게 예상 관련된 이런저런 기사를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네, 예상치들 이제 모아서 아마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초기 모델이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막 $3,000 정도에 달하는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용이지 일반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수도 연초에 우리가 한 100만 대 정도까지도 추정을 했었지만 점점점 이제 대수도 좀 작아진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곳은 70만 대까지 조금 이제 출하량이 올해 좀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100만 대라 하더라도 물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가격이 또 $3,000 수준이니까 그렇게 범용 제품은 아니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 초에 저가형 버전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 좀 선제적으로 어쨌든 물건이 나오니까 관련된 기대감도 좀 있으면서 메타버스라든지 AR, VR 관련된 쪽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기대감이 아직은 좀 있는 상태 정도 수준이고요. 기기가 좀 나와보고 시장에서 어떻게 또 애플이 정말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좀 보여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나오면 사실 겁니까, 부장님? 저는 얼리 아답터가 아니라서 좀 지켜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쓰는 거 보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부장님은 사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 이제 어떤 컨텐츠가 이제 준비가 돼야만이 쓸만하잖아요. 근데 기계만 사가지고는 컨텐츠가 없으면 사실 기계가 쓸모가 성인 없기 때문에. 컨텐츠. 예? 성인 컨텐츠는 어떻게 하실래요? 성인 컨텐츠요? 네. 굳이 그걸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느냐가 더 문제지 그 기계 스펙은 오히려 두 번째 문제일 수 있다. 네,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TV를 지금 보고 있는 게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그 TV가 3D TV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3D TV거든요. 아, 안경 쓰고 보는 거? 네, 그래서 네. 안경도 2개를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볼 수 있도록 3D 안경도 2개를 받았고 TV도 LED 3D TV인데 콘텐츠가 있어야 뭘 보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화질이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보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고 되게 좋습니다만 뭐 10년 전에도 이미 이제 제가 LED 3D TV를 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한 500만 원대였어요. 10년 전에도 55인치. 와. 근데도 콘텐츠가 없으니까 뭐 무용지물이죠. 아, 3D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냥 TV죠. 예, 스마트 TV 기능도 되고 네. 3D 기능도 돼서 근데 그걸 뭐 이렇게 2D도 어떤 그 기능 버튼을 누르면 네. 2D를 3D로 이렇게 변환도 시켜주더라고요. TV 자체가. 근데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3D 전용 콘텐츠가 아니면 그게 변환이 되더라도 약간 어설프잖아요. 네, 네, 기계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잘 안 쓰게 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콘텐츠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 관련 소식이 또 있군요. 네, 그 폴더블 관련된 특허 취득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큰 대면적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빠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폰 적용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태블릿 PC 쪽에 적용을 좀 더 빨리 먼저 할 거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화면을 접는 폴더블 기기 특허를 취득했다 나오면서 폴더블 아이폰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또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CNBC 쪽에서 애플이 전일 화면뿐만 아니라 기기의 측면 쪽에 여러 부분을 터치하면서 기능하는 기술에 특허를 취득했다 보고가 되면서 이용자가 기기 측면을 터치해서 카메라를 컨트롤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이런 기능도 이제 특허가 나오는 기능이죠. 근데 지금 측면에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네, 거예요. 터치형. 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랩 어라운드 스크린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게. 네네네. 근데 랩 어라운드 스크린이 있는 폴더블 폰이나 태블릿 PC에 도면도 포함됐다고 알려지는데 이 랩 어라운드 스크린은 기기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기기를 접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애플도 이게 관련된 폴더블 폰도 이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은 아이패드를 먼저 출시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아이폰을 출시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특허 관련된 취득 소식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 9to5mac.com 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외신 쪽에서 애플이 이제 1월 중국 판매 쪽에 1월 달에 중국 쪽에서 전년비 6%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년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기존보다 훨씬 더 디스카운트율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재고를 떨면서 굉장히 많이 밀어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1월에 중국 판매가 6% 이상 성장을 했다 기록을 하면서 생각보다 좀 의외로 좀 많이 팔았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LG노텍을 비롯해서 뭐 BH도 괜찮았고요. 그와 비슷한 뭐 폴더블 관련된 부품주들도 좋았는데 참고로 제가 예전에 폴더블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거론됐던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NT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냥 띄워주시면 네. 관련주로 오른쪽에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UTG 뭐 관련이라든지 커버 렌즈 보호 필름이나 면적 증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요거 부분들도 좀 확대 한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요. 네. 요 글씨 부분 좀 확대하면 지금 커버 렌즈 쪽은 UTG. UTG가 저 뭐죠? 울트라 틴 뭐 글래스 이런 거죠 아마. 예. 네. 그래서 UTI랑 캠트로닉스, JNTC 뭐 이런 게 있고 커버 보호 필름, 뭐 세경 하이테크 전면 디스플레이 쪽. 사이즈 확대하는 건 BH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녹스 뭐 등등 그리고 힌지 쪽이 이제 보통 홀더블 하면 제일 핵심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KH바텍이랑 파인테크닉스 요런 회사들이 아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관련 회사들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냥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제품이 정말 납품되는지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게 뭐 그냥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에서 언급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또 얼마나 납품을 하는지 그래서 그 폴더블 쪽이 어느 정도 마켓 쉐어를 정말 가져갈 수 있는지가 실적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멀티플을 더 높게 주기는 또 만만치는 않으니까요. 꼭 그 종목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네. 폴더블도 한참 후에
그 이른바 테마를 한번 형성하면서 달렸던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폴더블. 예, 그래서 뭐 KH바텍이나 세경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이 아마 그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걸로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근데 힌지는 사실 지금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은 어느 각도로 세워도 딱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있기 네네. 때문에 힌지 기술이 상당히 좋은데 중국 폰에 대한 힌지들이 약간 좀 뭐 이슈가 좀 있죠. 세우려고 약간 눕히니까 그냥 턱 넘어져 버리고 누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힌지 쪽이 힘을 못 받고 그런 이제 힌지 기술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접는 부분에 이제 약간 이렇게 접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눈에는 잘 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째려 보면 약간 접는 부분이 이제 밑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은 보이니까 네. 이 접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뭐 중국 기술이 없앴다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 일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중국이 따라온 거냐 말도 많았지만 국내에서도 어쨌든 물방울 힌지라고 불리는 뭐 기술이 저도 정확하게 기술적인 테크니컬 부분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개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는 부분에 약간 이런 보이는 부분들을 다소 좀 이렇게 개선시키는 그런 기술도 아마 적용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네, 삼성전기가 오늘 좀 이례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삼성전기의 차량용 MLCC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4%에서 올해 13%로 급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이제 올해가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작년 4% MS에서 올해 13%, 지금이 13%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조사업체인 트렌드포스가 약간 굉장히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 조사 자료를 낸 거죠. 그래서 그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띄워주시면 이 테이블이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 5 관련된 MLCC 서플라이어 공급인데요. 이게 차량용 MLCC 점유율입니다. 차량용, 스마트폰용이 아니고요. 네. 차량용 MLCC 관련된 점유율인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삼성이 이제 4%에서 13%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보고 있으면 일본의 무라타가 44%에서 41%로 좀 줄어들고 TDK 같은 경우도 20에서 16% 그리고 타이어 유덴 같은 경우도 18%에서 13%로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기존의 탑티어들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오히려 관련된 그 테슬라가 차량 가격 인하를 시작하면서 관련된 주문량이 늘어나는데 이 시장에서 삼성전기의 MS가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트렌드폴스에서의 시장 전망 자료에서는 삼성전기가 꽤 많이 올라올 걸로 추정을 하면서 관련 이슈가 삼성전기에 생긴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 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삼성전기가 오른 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월 판매량 관련해서 중국 쪽에 제가 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 정도 올라왔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1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1월 달만 놓고 보면 12월 달 대비 약 40% 증가를 했으니까 1월에 조금 생각보다 많이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조금 늦게 더디게 올라올 거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 갑자기 1월 달에 많이 팔게 되니까 약간 좀 당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 가격 할인이 2월 초에 이루어졌다고 좀 알려지고 있어서 판매 증가세가 이번 2월에도 1월에 더불어서 2월에도 많이 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판매 회복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폰 부품 재고가 하반기까지 상당 부분 재고 조정이 진행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회복세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향후에 부품 주문량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좀 앞당겨서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1분기까지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 2분기부터는 부품 주문 회복이 된 뒤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증가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선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움직였고요. 네. 부품 출하량 증가가 되면은 중국 세트 업체 매출 비중이 큰 게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주가가 오늘 좋았고 아이폰 판매 비중이 높은 뭐 LG노텍도 같이 수혜주로 전망이 되면서 같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NH증권의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네. 중국의 1월 판매입니다. 그래서 전월비 40% 이상 증가한 부분들이 물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국 쪽에서. 그래서 12월 대비 1월 달에 이렇게 팔렸는데 물량 증가로 보면 40% 이상 팔렸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흐름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소비도 좀 약간 살아나는다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판매량이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약간 게 올해 춘절 연휴가 작년에는 2월 첫째 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4주차에 있어서 음. 실질적인 판매일 수가 적었었습니다. 아, 1월 달. 네네. 그 춘절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었겠죠, 당연히. 아, 그럼 2월 달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 네, 있겠군요. 근데 아무튼 작년에 1월 달에 뭐 판매 대수가 훨씬 일수가 적었는데도 판매 일수가 적었는데 일평균 판매량이 전년 비해서 증가세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좀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분석될 수 있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시각을 계속 가졌던 그 분석 자료에서 약간 좀 앞당겨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 아이폰 이번에 그 디스카운트율이 그러니까 약간 할인율이 좀 높았어요. 애플 아이폰이 네, 아. 이례적으로 조금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좀 가격 할인을 조금 더 깊게 한 거죠. 근데 그 이슈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한두 달 정도는 좀 더 보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1월 달 수요가 좋았다는 점은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기나 이런 쪽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특별한 이슈는 아닙니다만 역시나 이제 한 이틀 정도 이상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 일단 은행과 통신과 관련된 약간의 규제성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금융지주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통신주도 별로 좀 좋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일 이제 은행연합회에서는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각종 지금 관련된 통신주들도 다음 달 한 달 동안 고객에게 추가 데이터를 또 제공한다 발표를 하면서 약간 정부에 대한 어떤 시책에 발을 맞추는 어떤 그런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두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가 상당히 싸고 네. 보수적인 어떤 그런 내수주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규제성 발언들이 영향을 아직은 미치면서 오늘 같은 급등장에 사실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혹시 우리 이상 부장께서는 어떤 섹터 혹은 뭐 어떤 업종, 기업 어떤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셨습니까? 저는 이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예, 공시 장 시작 전에 아. 7시 한 15분쯤에 공시를 해서 자사주 소각 발표. 예, 13% 자사주 소각을 5년 동안 진행하겠다. 네. 발표한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 굉장히 큰 소식인 거죠? 예, 네. 뭐 주가는 한 4%끈이 안 올랐지만은 앞으로 삼성이 먼저 하면은 다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 회사들이,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이. 그래서 뭐 삼성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자사주를 남용하는 시대에서 다시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시대로 변하는 시점이 변곡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SK도 뭐 자사주를 한 24%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는 소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른 회사들도 그런 자사주 소각의 어떤 흐름 같은 것 혹은 뭐 주주 가치를 더 강화하는 예. 그런 쪽으로의 분위기 변화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 가장 굉장히 큰 변곡점 하나가 오늘 이제 발표된 예. 삼성물산의 자사주 소각 발표군요. 예. 안 그래도 1월 초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 했다가 네. 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통신업종이라든지 은행업종의 공공재 이슈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정부의 규제를 받을 건데 이거 자사주도 법적으로는 뭐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지만은 정부의 스탠스가 이런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 또 소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 그 자사주 소각 같은 게 확실히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전부터 꽤 많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그 바람이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는 하나 이제 이루어졌고 예. 앞으로도 이제 큰 기업들 점점 이제 이런 분위기는 확산된다면 뭐 주주들로서는 사실 나쁠 게 없는 그렇죠.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가능한 예. 그런 이슈가 아닌가 하는 기대도 또 해보게 되네요. 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은 이제 모 증권사에서 코멘트가 잠깐 짧게 나왔던 기억이 네. 나는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디스카운트율이 거의 80% 정도까지 달한다는 코멘트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저평가가 맞는 거죠.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만 보면. 그래서 물산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불구하고 너무 많이 눌려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네네네. 당분간 좀 지주사들 한번 움직임 잘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제 자사주로 네. 이렇게 소각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좀
이제는 지배구조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네. 지배구조 개선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물산부터 시작해서 좀 따라가면은 네. 어느 정도 지주사의 그 할인율도 좀 축소되면서 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좀 본격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적어도 그런 이슈 때문에 우리 주가가 깎이는 그런 일은 좀 이제 더 이상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시장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뵐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